Hola, soy Onju Kim, que amo América Latina y vivo en 함양. Gracias. 함양으로 기촌한 지 겨우 1년 차 새내기랍니다. 이 낯선 도전이 두렵지 않은 건 가족과 함께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텃밭은 아빠의 꿈이고 여기는 저의 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합쳐야 서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좀 넓게 짓자. 내가 넓은 텃밭도 관리해 줄게. 그럼 저는 내 꿈은 여기 함양 유동마을에서 여기 안에서 실현시킬게가 되지 않았을까? 원주 씨의 꿈은 함양에 작은 남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중남미에서 활동하면서 남미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죠.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너무 반짝반짝 지금 생각해도 빛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가장 빛나던 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한국에 정착한 것은 아픈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실물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따라 자라왔구나. 중남미를 무대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을 하던 언주 씨는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 자그마한 함양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지금 오히려 더 커졌죠. 남미의 열정을 담은 작은 숙소에서 환경과 지구의 가치를 전하는 청년 김원주 씨. 작지만 당찬 그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온 세상이 짙은 초록으로 물든 것만 같은 여름의 절정에 경남 함양을 찾았습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둘러싸인 산자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두 채의 집.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원주 씨. 그녀가 아침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요가입니다. 원주 씨가 요가 수행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몸 건강을 챙기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더 끌렸던 이유. 요가는 단순한 동작이나 호흡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요. 그냥 행복하다. 너무 좋다. 평온감과 만족감. 이렇게 눈이 탁 트이는 자연을 바라보고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요가 스튜디오, 요가 공간에서 이렇게 해를 보면서 수리야 나마스카라를 하잖아. 이것만큼 행복이 더 어딨지? 좋다. 끝나고 나서도 행복하다. 이 생각 들어요.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아침도 들여다볼까요? 어머니 텃밭 한번 둘러봐요. 오늘도 뜨겁겠네요, 날이. 아이고 배치 딱 났구나. 따야 누굴라 하고 곧 이 솎아내야 되겠네. 아이고 그래야 되겠다. 이 열무 씨는 언제쯤 따요? 아직 한 달 있어야 된다. 한 달 정도 있어요.
제비꽃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함양에서 60년 넘게 철물상회를 운영했던 할머니와 함양에서 나고 자란 아버지. 언주시 귀촌 덕에 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꿈도 이뤘습니다. 원래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아버님이 벼농사 지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됐네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언주야 밥 먹자. 3대가 모여 사는 가족의 아침 식사 시간. 콜라비 첫 수확 크지? 많이 커졌지? 어서. 거기 앉아. 아, 수박 신선하네.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아침 풍경이지만 언주씨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언주씨는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움직이지도 못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것은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실물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억도 돌아오기 시작하고 음식도 내가 이렇게 옛날에 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제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따라 자라왔구나. 시골에 와가지고 제가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 주위에 이제 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건져주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골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이 그리워진 언주씨. 엄마의 건강, 언주씨의 꿈, 할머니를 모시며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싶은 아버지의 소망. 그 모든 꿈이 담긴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제가 귀향을 하게 된 이유가 어머님을 모시는 거하고 안나의 건강 때문에 귀향을 했기 때문에 귀향이면은 친환경적인 집을 짓자 해갖고 이게 기초 바닥 할 때 콘크리트만 들어갔지 요 위로는 철근이라든지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단열재 자체도 그라스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습기를 잡아주는 거 그리고 단열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이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는 거죠. 그야말로 가족의 꿈과 행복이 가득한 집입니다. 가족의 집 옆으로는 마치 엄마를 꼭 닮은 아기 같은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주씨의 꿈이 담긴 작은 펜션인데요. 지금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으로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언주씨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아직은 서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펜션이 아니라 언주씨의 꿈이 담긴 공간. 그래서 언주씨의 집처럼 똑같이 친환경 공법으로 지었고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 숙박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건 이제 제 가치와 정말 휴식과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다고 해도
제가 분명히 봤는데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처음 한 번밖에 경험 못하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인상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통적인 그 리뷰? 이제 코멘트들이 너무 잘 잤다, 푹 잤다, 정말 꿀잠 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보람을 느껴요. 커피도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제가 커피라는 걸 좋아하게 된 것 자체가 이제 공정무역 커피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지, 과연 그 사람들은 정당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불리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능하면은 그런 걸 하고 싶었고, 또 커피가 사실 그 농약을 가장 많이 치는 3대 작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를 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커피 하나에도 언주 씨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제가 손님 올 때마다 아로마 이거 디퓨저를 그분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아로마 하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로마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곳곳에 느껴지죠. 이곳은 단순한 펜션이 아닙니다. 중남미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말하는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담아 함양에서 만드는 새로운 꿈, 그 자체입니다. 사실 텃밭은 아빠의 꿈이고 여기는 저의 꿈인 거예요. 근데 아빠도 사실 이렇게 큰 집을 갖고 싶지는 않으셨거든요.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아빠도 저의 꿈을 지지를 했고 나도 아빠의 꿈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합쳐야 서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좀 넓게 짓자, 내가 넓은 텃밭도 관리해 줄게. 그럼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내 꿈은 여기 함양 유동마을에서 여기 안에서 실현시킬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의 공간이니까요, 제 세계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청소를 마치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언니. 안녕. 안 힘들었어? 평창에서. 차 저기 세워놨어. 저기 있어? 응. 함양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선뜻 찾아온 반가운 손님. 꽤 깊은 인연 덕분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기하지. 우리는 볼리비아에서 만나서 지금 벌써 10년? 10년 넘었어. 2012년, 우리 2013년에 만났나? 13년 12월에 만났어. 10년. 그래도 우리 과테말라에서도 만났잖아. 웬일이야. 제가 시골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랐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냥 너답다 라고 해주고, 되게 멀잖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와서 여기가 익숙한데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는 함양? 안위를 모르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가 하는데 보고 싶다, 한 번씩 와보아야지 라고 해서 와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 손님이 멀리까지 찾아왔으니 함양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곳이 제격이죠. 주희 씨, 네. 다리를 모아봐요. 네. 다시 만세 해봐. 만세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추억 이야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볼리비아에서 만난 인연이 여기 함양까지 이어졌네요. 10년 가까이 중남미에서 활동한 언주 씨. 많은 것이 달라 낯설고 힘들 법도 한데 언주 씨는 그 시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좋은 기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회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지내려고 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유로움이 가지는 그런 되게 편협한 느낌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그런 게 제가 사진을 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훨훨 날고 있구나,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구나를 느끼죠. 중남미를 무대로 활동하던 언주 씨는 함양에서 새로운 꿈을 써가는 중입니다. 가족은 언주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죠. 상추하고 고추 몇 개 따자. 네. 상추는 많이 안 따고 밑에 있는 거 몇 개만 닦아요. 톡톡 상추를 따는 소리마저 싱그럽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자연은 귀한 선물을 줍니다. 채소 같은 건 거의 안 사죠. 네, 거의 안 사요. 그리고 항상 뭔가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안 사도 늘 먹을 게 있으니까, 또 건강하게 먹을 게 있으니까 풍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양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가득하니 보기만 해도 든든한 마음일 겁니다. 가족의 식사 시간. 전 부치는 손길이 무척이나 정갈한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텃밭에서 딴 호박이죠. 언주가 워낙 싱겁게 먹고 이러니까는 요즘은 밖에 나가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음식들이 다 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입에서 그 인공 조미료 맛을 밖에 나가서 먹으면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입에서부터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짠 거라든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입에서부터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텃밭에서 따온 재료로 만든 간단한 채소 반찬과 투박하게 끓인 시골 된장국. 가족의 식탁은 소박합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도 있죠. 원래도 먹거리에 관심이 많던 언주 씨는 엄마가 아프고 나서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건강하는데 이제 이 음식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다각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육식을 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먹었을 때는 안 좋다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알게 되니까 네, 지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육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맨날 풀만 먹으라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어느 날부터 또 고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멀었어요. 신랑 시킨 대로 하고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되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가벼운 식사와 산책.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시골살이가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니 더 좋은 이 시간. 엄마가 혼수 상태에 있었던 때를 떠올리면 이 소박한 일상이 기적 같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왜냐면 인생은 항상 다 주지 않잖아요. 항상 선물만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삶 전체, 가족 전체도 보면은 너무 참 운처럼 시기도 적절하게 잘 풀렸거든요. 좀 이게 누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인생이 또 고생했으니까, 가족 힘들었으니까 주는 약간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얼굴로 올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지. 너무 오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해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려고, 겸손하게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언주 씨의 꿈이 담긴 공간에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가하고 이제 저희가 사는 데라서 요가하실 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2층이 요가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게스트분들이 묵는 격체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신발 벗고, 신발은 이따 여기 옆에 그 신발장에 두시면 돼요. 향이 너무 좋으네요. 진짜요? 좋네. 편하게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다. 안녕, 브라이언. 고생했어. ¿Cómo estás? Bien, ¿tú? ¿No estás ¿Cómo cansado? Un poquito. Había un poco de tráfico, por eso Ah, lo siento. estaba un poco cansado, pero al fin Lo ya siento. llegué. Sí. 제 남자친구고요. 이름은 브라이언이에요. 페루 사람이에요. 페루 분이세요? 네네네. 부산에 있는데 가끔씩 이제 집에 놀러 오고 있어요. 경주 기다리고 있다. 경주야, 브라이언 왔다. 브라이언 오빠야 왔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할머니, 오늘 고생 안 했어. 네.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 아, 덥다. 남미를 향한 그리움을 마음 깊이 숨겨둔 언주 씨. 그 그리움을 채워준 사람이 브라이언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미 예비 사위로 인정받고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시골로 오고 나서는 데이트랄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시골에 와서 보고 그냥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고. 미안하네요, 갑자기.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손님들 식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에 정성을 담았는데요. 이건 곰치입니다. 곰치는 이제 지금은 억시에서 못 먹는데 한창 나올 때 해가지고 약간 삶아가지고 검냉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연 해동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먹을 때 향이. 그리고 이 곰치 사이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질을 넣으면은 아니 씹었을 때 바질 향이 확 올라오죠. 요리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죠? 귀촌 1년 차. 어느새 아버지는 셰프 못지않은 솜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의 그건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젊으니까 이제 홍보하고 손님 맞이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엄마는 원래부터 양념장을나 김치 이런 걸 잘 하셨고 하니까 또 할머니 된장, 고추장을 쓰니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메뉴 중 하나는 비빔국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밭에서 방금 따온 채소가 넘칠 만큼 가득하다는 점이죠. Parece rico? 응? Parece rico? 네, rico. 맛있어요. 근데 브라이언도 이거 먹어봤어요. 네네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족들의 정성이 모인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언주 씨의 가치입니다. 우리밀 국수와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 국산 현미유 등 하나하나에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쁘다. 오, 예쁘다. 얼음 안에 꽃이 있다? 그냥 꽃이 있네. 신기하네. 하이볼이라 하이볼. 상큼해. 사실 이곳에서는 흔히 하는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래서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언주 씨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일단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일단 조용하고 안 박짝거리고, 그리고 보통 밖에 나가면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잖아요. 일단은 너무 헤비한데,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프라이빗하게 한 사람만, 한 팀만 받고 이러니까 조금 더 좀 고요하게 뭐 좀 힐링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이 담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연 속에서 그저 푹 쉬길 바라는 언주 씨의 마음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언주 씨는 손님들을 위한 요가 수업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너무 잘 자서. 다행이네요. 네, 앉으시고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이제 호흡하면서 명상에 들어가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볼 건데, 눈을 감으시고 숨은 코로만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주변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미처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과 치유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오시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식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하지 마세요.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거 자체도 어쨌든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환경도 깨끗한 곳에서 그냥 편하게 맑은 공기 마시고, 이 주변에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푹 쉬다가 가시라고 만든 곳이에요. 오늘은 언주 씨가 무척 기대하던 날입니다. 이북이네 사인 어떻게 왔지? 다 못 읽었어. 함양의 작은 책방에서 청년들이 함께하는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옛날 기사 찾아보니까 IMF 막 끝났을 때는 사치품이라고 하던 걸 지금 다 명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냐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서 이건 사치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치품이라 그러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제 사치품 차고 있네. 근데 명품이라 그러면 이게 어감이 완전 달라져서 명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뒤집어진 거죠. 근데 미디어에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걸 사치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작가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책 이야기. 요즘은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생기고 있죠.
오늘 북토크는 함양 청년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귀농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위한 단체는 정말 많은데 그냥 단순히 청년들끼리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귀촌을 한 친구들끼리 뭐 그냥 아무 뭐 이익관계에 연결되지 않은 이제 그런 단체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귀촌을 한 입장에서 다른 청년들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살아?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심한 시골을 지내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 한번 모아보면 재밌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귀촌 1년차 새내기 언주 씨도 요즘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살든 사람들 속에 녹아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 낯선 중남미에서 생활하면서도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주 씨의 꿈을 함양에서 실현해가는 중이지만 게스트하우스 운영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함양에 작은 남미를 만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면접을 볼 수 있게 됐네요. 무슨 면접? 보육센터? 이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에 지원했거든요. 함양에 아직 제대로 된 그 스마트팜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지원서 낼 때 되게 약간 포부 있게 함양 1호 스마트팜 청년 농부 이게 바란다면서 포부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함양 스마트팜 전문 먹거리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아는 만큼 언주 씨는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농부로 또 다른 꿈을 써나가는 중입니다. 농업에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막 그런 것 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청년의 미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난 효녀도 아니고 그냥 도시에 살다가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가 여기 와서 뭔가를 되게 부산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정도만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하는 게 다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친구의 그냥 그런 가치를 자기 공간에서 실현하고 있구나 정도만 제일 바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남미를 떠나 함양에 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환경과 건강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채식과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를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고 싶은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자신이 믿는 옳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언주 씨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